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느껴지는 목의 뻐근함, 일어설 때 느껴지는 허리의 긴장감,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 할 때 어깨의 저항감. 여러분은 이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의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성경직은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무시한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은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옷을 입는 데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해보세요. 일어나세요.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목을 왼쪽 끝까지, 그 다음 오른쪽 끝까지 돌려보세요. 아픕니까? 저항이 느껴집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의 근막 네트워크는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만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68세였습니다. 그는 팔을 어깨 위로 거의 들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셔츠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가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감옥에요.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직을 사소한 불편함처럼 다룹니다. 진통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리치료사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들은 표면만 다룰 뿐입니다. 출혈이 심한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직은 단순히 근육이 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막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 섬유를 감싸고 있는 복잡한 결합조직망에 관한 것입니다. 근막을 오렌지 조각 사이에 얇은 막처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막히면 층들 사이에 유착이 형성되면 근육이 더 이상 제대로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뻣뻣함을 느낍니다. 그때 단순한 움직임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유착이 형성되면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퍼집니다. 금속의 녹처럼 주변의 건강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근막 유착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시술로가 아닙니다. 위험한 수술로가 아닙니다. 정확한 순서로 수행되는 특정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신체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움직임들입니다. 제가 언급한 환자 이 씨는 제가 이것을 설명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기 전에 5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요. 하지만 제 프로토콜을 따른 지 4주 만에 그는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있었습니다. 8주 만에 혼자 옷을 입었습니다. 3개월 만에 손주들과 다시 놀고 있었습니다.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3가지 유형의 경직과 각각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경직이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좋아지는 아침 경직은 움직임에 따라 악화되는 경직과 완전히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치료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회의 창은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어깨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세게 눌러보세요. 바위처럼 느껴집니까? 이제 등 뒤로 손을 뻗어 반대쪽 경합골을 만져보세요. 더 이상 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뻣뻣함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의학을 실천해왔고 자신의 몸이 단순히 포기했다고 믿으며 제 병원을 찾아온 1만 5천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같은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틀린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의 뻣뻣함, 허리의 긴장감, 관절이 시멘트로 감싸진 것 같은 느낌? 이것들은 나이가 아닙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망인 근막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경직되고 서로 붙으면 근육을 마른 접착제층으로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힘겨워집니다. 매일 아침 작년보다 10년 더 늙은 것처럼 느끼며 깨어납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김 씨라는 73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건널 때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거의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녀는 6개월 전에 운전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어깨 너머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70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의 임상 작업 후에 발견한 진실이 있습니다. 경직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근막 유착으로 인한 가역적 상태입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져야 하는 얇은 조직층들이 마치 책의 페이지들처럼 서로 붙어버린 곳들 때문입니다. 물에 손상된 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각 근육층 사이에는 유동적이고 마찰 없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등의 어느 부분이든 닿을 수 있었고 고개를 완전히 돌려 뒤를 볼 수 있었으며 별 생각 없이 몸을 숙여 신발끈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육이 더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근막층들이 서로 힘들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반복적인 자세, 만성적인 긴장, 그리고 부족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 층들이 서로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의학계는 단순히 스트레칭을 더 하거나 소염제를 복용하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증상만 치료할 뿐 원인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뭉친 근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애초에 그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근막 제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뻣뻣함의 종류에 따라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침에 뻣뻣함이 더 심하고 하루가 지나면서 나아진다면 수면 중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 근막이 탈수되고 압박된 것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뻣뻣함이 심해진다면 반복적인 나쁜 자세를 통해 근막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은 후에는 뻣뻣하지만 걷고 난 후에는 그렇지 않다면 고관절 굴곡근에 심한 근막 유착이 생겨 척추 전체의 정렬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이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어깨 위로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의 다른 전문의를 찾아갔고 모두 50견이라며 몇 달간의 적극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제한이 어깨 관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비뼈와 경합골 사이의 근막 연결 부위에 있었습니다. 표적 근막 이완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팔을 완전히 머리 위로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뻣뻣함에 대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깨를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근육을 눌러보세요. 바위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누르면 생각보다 더 아픈가요?
그 딱딱함은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근막의 비명입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30년간 뻣뻣함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믿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은 그들의 몸을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충분히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뻣뻣함은 증상이 아닙니다. 뻣뻣함은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말을 걸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 섬유 사이에는 근막이라는 얇은 층이 있습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길 때 보이는 흰 막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얇은 층이 각 조각을 분리하죠? 우리 몸에서도 근막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 장기, 심지어 개별 근육 섬유까지 감싸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근막이 매끄럽고 미끄럽습니다. 근육들이 서로 힘들이지 않고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높은 선반에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어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됩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멈추면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 수십 년 동안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막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테이프로 감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층층이 감아서 더 이상 미끄러질 수 없을 때까지.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막 유착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도 볼 수 없는 내부 흉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뻣뻣함의 종류에 따라 문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목이 한쪽만 뻣뻣하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세나 휴대폰을 보는 방식 때문에 그쪽 근막에 유착이 생긴 것입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지만 낮에는 풀린다면 근막이 밤사이 건조해졌다가 움직이면서 천천히 수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누군가 셔츠에 돌을 넣은 것처럼 팽팽하고 무겁다면 그것은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얕은 호흡이 상부 등 근막에 유착을 만든 것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74세 이씨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운전할 때 어깨 너머로 뒤를 본 지 3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3년이나요? 차선 변경을 그냥 피하셨다고 합니다. 목을 진찰했을 때 근막이 제 손가락 아래에서 마른 가죽처럼 느껴졌습니다. 특정 지점을 부드럽게 눌렀는데 움찔하셨습니다. 그 통증은 갇힌 체액, 갇힌 대사 노폐물이었고 모두 수년간 쌓여온 유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분에게 희망을 가졌고 지금 여러분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막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압력에 반응합니다. 열에 반응합니다. 치유되는데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는 뼈나 연골과 달리 근막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며칠 내에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동작을 가르치는 데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매달, 매년 진통제를 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환자들이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움직임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 몸의 언어를 배우고 몸이 절규하는 것에 답하는 것만으로요. 이씨 할머니는 6주 만에 고개를 완전히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요? 그리고 약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몸이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3가지 종류의 뻣뻣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뻣뻣함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실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이러한 신호를 이해할 수 없다면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잘못된 치료를 하며 몇 달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움직이고 나면 사라지는 아침 경직입니다. 지금 어깨를 만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게 느껴지지만
10분이나 15분 정도 움직이고 나면 경직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근막이 탈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막 네트워크는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거미줄과 같습니다. 밤 동안 17시간이나 8시간 동안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거미줄이 끈적해지고 층들이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매일 아침 목을 거의 돌릴 수 없다고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그녀는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것이 두려워서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그녀의 움직임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자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유형의 경직은 수분 공급을 갈망하는 몸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루가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직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아침에는 괜찮지만 오후나 저녁이 되면 몸이 콘크리트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자세성 경직입니다. 이것은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해서 근막이 실시간으로 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은퇴 교사 박 선생님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의 등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4시간 동안 신문을 읽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근막은 단 20분의 움직임 없음 후에 끈적한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규칙을 줬습니다. 30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일어나서 두 팔을 천장으로 정확히 10초 동안 뻗은 다음 다시 앉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중단이 근막층들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2주 만에 그의 저녁 경직이 70% 감소했습니다. 하루가 진행될수록 경직이 증가한다면 몸이 더 자주 움직여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특정 위치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는 경직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한쪽 어깨, 한쪽 엉덩이 또는 목의 한쪽이 갑자기 경직되어 3일 이상 호전 없이 그 상태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이나 신경압박 가능성에 대해 경보를 울리는 몸의 신호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의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그녀는 오른쪽 어깨에 이런 유형의 경직을 2달 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스트레칭을 시도했습니다. 온열 패드를 사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그녀가 6개월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오십견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주에 왔다면 3주 만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경직은 골든타임 경고입니다. 기다리며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즉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이 3가지 경직의 언어를 이해하면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확한 해결책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경직을 고착화시키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모든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4가지 실수를 계속한다면 매일 근막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제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이 숨겨진 원인 중 단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완전히 정체되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제가 얼어붙은 앉기 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같은 자세로 40분 이상 앉아 있으면 근막이 스스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근막층들은 움직임 없이 압박된 상태로 있을 때 접착제와 유사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목을 양쪽으로 30도 이상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그녀는 겨우 62세였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조사했을 때 저는 그녀가 매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똑같은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있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체중을 전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4시간 동안 근막 시멘트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4시간 동안 부드럽게 서로 미끄러져야 하는 조직층들 사이에 미세 유착이 형성됩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35분마다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체중을 완전히 다른 쪽 엉덩이로 옮기세요. 어깨를 뒤로 3번 돌리세요. 이 30초의 중단이 접착 과정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적어두세요. 어떤 정적 자세든 최대 35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와 함께 찬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병원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근막은 70%가 물이며 온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행동합니다. 얼음물이나 찬 음료를 먹는 동안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마시면 말 그대로 소화 부위와 몸통 전체의 근막 조직을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차가운 근막은 점성이 생기고 두꺼워지며 움직임에 저항하게 됩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70세 은퇴교사 초애 선생님을 치료했는데 엉덩이로 방사되는 만성 요통 경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의 근막은 차가운 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식사와 함께 얼음 보리차를 마셨는데 30년 동안 유지한 습관이었습니다. 상곤이나 미지근한 음료로만 바꾼 지 6주 만에 그의 조직 상태가 변화했습니다. 근막이 유동적이고 미끄러운 특성을 되찾았습니다. 규칙은 이것입니다. 식사 30분 전부터 식사 후 2시간까지는 실온보다 차가운 것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이 근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한쪽으로만 물건을 드는 패턴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가방이나 지갑, 장바구니를 들 때 항상 같은 쪽 어깨나 같은 쪽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제 환자분들 중 90%가 수십 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근막 비틀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전체 근막 조직이 한쪽으로 약간 비틀어지고 그 비틀어진 자세로 굳어집니다. 인천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 눈에 띄게 기울어진 채로 걸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3cm나 낮았습니다. 그분은 43년 동안 예외 없이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매셨습니다. 근막의 긴장이 척추 전체를 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것, 매번 양쪽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세요. 시장 갈 때는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집에 올 때는 오른쪽 어깨로 바꾸세요.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며 하면 비대칭적인 경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얕은 가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급하거나 긴장할 때 호흡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횡격막을 잠그고 갈비뼈 근막을 얼어붙게 합니다.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한 손을 배에 올리고 평소처럼 3번 숨을 쉬어보세요. 손이 움직였나요? 움직이지 않았다면 횡격막 근막이 제한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평생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에서 구해낸 정확한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서울에서 임상 경험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경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5분 프로토콜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3단계 이완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는 거미줄 같은 조직인 근막은 3개의 뚜렷한 층으로 막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만 다루기 때문에 경직이 계속 재발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74세 초의 여사님을 치료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세 층 모두를 올바른 순서로 다룰 때까지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제가 피부 활주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을 평평하게 허벅지에 올려보세요. 부드럽게 눌러서 손바닥을 피부 위로 미끄러뜨리지 않고 작은 원을 그리며 피부를 움직여 보세요. 피부가 아래 근육과 분리되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나요? 건강한 조직에서는 이것이 부드럽고 쉽게 느껴져야 합니다. 막히거나 팽팽하거나 아프게 느껴진다면 표층 근막에 유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발생합니다. 이 층을 풀려면 매일 아침 허벅지, 어깨, 허리에 이 느리고 의도적인 피부원 그리기를 60초씩 하세요. 핵심은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움직이면 시간 낭비입니다. 두 번째 층은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근육 분리층으로 서로 다른 근육들이 서로 미끄러지듯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 층이 막히면 가동 범위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수원에서 오신 68세 박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어깨 위로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 특정 동작을 단 3주 동안 한 후에 다시 높은 선반에 손이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천천히 양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되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면서 진한 꿀을 밀고 나가는 것처럼 상상하세요. 팔을 들어 올리는데 8초를 다 쓰세요. 그리고 더 천천히 10초를 들여 내리세요. 천천히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근육층 사이에 유착을 분해하는 전달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5번 하세요. 세 번째 층은 제가 뼈 접촉층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근막이 뼈에 직접 부착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제한되면 관절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깊고 쑤시는 경직을 느낍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층입니다. 이것을 다루려면 부드러운 견인 동작이 필요합니다. 의자 끝에 앉으세요.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약 20% 정도의 힘으로 무릎을 가슴에서 밀어내려고 하세요. 이 부드러운 대항을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뼈 접촉부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도 반복하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스트레칭이나 깊은 조직 마사지로 경직을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은 목걸이가 엉킨 것을 양쪽 끝을 최대한 세게 당겨서 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매듭, 더 많은 유착, 더 많은 손상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서울 제 병원에서 수십 명의 환자분들의 회복이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막은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인내에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아침, 피부 원 그리기와 느린 팔 들어 올리기. 저녁, 부드러운 무릎 견인, 총 5분, 예외 없이.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이것이 수년간 쌓인 경직이 영구적인 장애가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제 서울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수년 동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실패했던 지점입니다. 그분들은 좌절한 채로 제게 오셨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고, 마사지건, 온열 패드, 비싼 인체공학 의자, 심지어 강남병원의 비싼 물리치료까지 돈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표면만 치료하는 동안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조직층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막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싸는 랩처럼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 섬유를 감싸는 얇고 반투명한 결합 조직의 망입니다. 건강할 때는 근육들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몸을 구부리고 비틀고 생각 없이 머리 위로 팔을 뻗습니다. 하지만 근막이 끈적거리고 들러붙게 되면 마치 팔다리에 덕트 테이프를 감고 움직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롭게 미끄러져야 할 층들이 서로 붙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막 유착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대부분의 만성 경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입니다. 담당 의사가 아마 말해주지 않았을 이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사소한 부상이나 염증을 경험할 때 근막은 추가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내며 반응합니다. 근육층 사이에 흉터 조직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섬유들은 교차 결합하고 두꺼워집니다. 근막은 젤 같은 성질을 잃고 조밀하고 딱딱하고 수분이 없어집니다. 근육들은 더 이상 미끄러질 수 없습니다. 서로 당기게 됩니다. 뻣뻣함을 느낍니다. 팽팽함을 느낍니다. 늙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막 유착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악순환을 만듭니다. 경직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유착이 악화됩니다. 유착이 악화되면 더 심한 경직이 생깁니다. 부산에서 가벼운 어깨 결림으로 시작했다가 2년간 방치해서 결국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없게 된 환자들을 봤습니다. 근막이 말 그대로 어깨 관절을 제자리에 고정시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손상된 연골이나 닳아버린 관절과 달리 근막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근막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특정한 기계적 자극에 반응합니다. 정확한 움직임과 결합된 올바른 종류의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 말 그대로 그 유착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미끄러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20도 이상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이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찰했을 때 목의 근막 제한이 피부 아래의 두꺼운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는 바로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유착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4주 만에 완전한 회전 능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돌리지 않고도 손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근막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수분 공급, 움직임, 그리고 기계적 자극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없으면 근육이 아무리 강하고 뼈를 위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반드시 악화됩니다. 근육과 뼈가 완벽할 수 있지만 근막이 잠겨 있으면 시멘트에 갇힌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근막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아침 깨우기 순서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누워있는 동안 이렇게 하세요. 발가락을 몸에서 멀리 뻗었다가 정강이 쪽으로 당기세요. 아주 천천히 10번 하세요.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밤새 휴면 상태였던 근막 소통선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리세요. 각 방향으로 5번씩. 근막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한 가닥이 움직이면 전체 그물이 반응합니다. 움직여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수분 공급 규칙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근막은 70%가 물입니다. 탈수 상태일 때 층들이 햇볕에 방치된 랩처럼 서로 달라붙습니다. 이 물은 근육층 사이의 미끄러짐을 회복하는 데 직접 작용합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지 마세요. 주스를 먼저 마시지 마세요. 맹물 300ml 매일 아침 빠짐없이. 셋째,
아슈분 근막 이완 프로토콜입니다. 단 2가지 동작만 필요하지만 예외 없이 매일 해야 합니다. 균형을 위해 벽 근처에 서세요. 오른팔을 머리 위로 들고 왼쪽으로 약간 구부리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통 위로 손을 뻗는 것처럼. 갈비뼈로 깊게 숨을 쉬면서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세요. 엉덩이에서 겨드랑이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측면 근막선이 풀리는 것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그 다음 양손을 조리대에 대고 뒤로 물러서서 몸이 L자 모양이 되게 하세요. 가슴이 바닥 쪽으로 가라앉게 하세요. 1분간 유지하세요. 이것은 발 뒤꿈치에서 두개골 기저부까지 전체 후방사슬을 풀어줍니다. 이 2가지 동작을 매일 하면 3주 안에 잃어버린 가동성의 70%를 회복할 것입니다. 넷째, 근막 함정을 찾아내고 제거하세요. 이것들은 풀어낼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유착을 만드는 일상 습관들입니다. 서지 않고 2시간 이상 앉아 있나요? 이것은 고관절 굴근의 근막 접착제를 만듭니다. 매일 밤 같은 쪽으로 자나요? 이것은 영구적이 되는 근막 긴장 패턴을 만듭니다. 귀와 어깨 사이에 전화기를 끼우고 있나요? 결국 호흡을 제한할 목에 유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을 찾아서 오늘 당장 멈추세요. 5째, 저녁 리셋입니다. 잠들기 전에 등을 대고 누워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세요. 2분 동안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주세요. 이것은 깊은 등 근막을 마사지하고 수면 중에 긴장을 풀어도 안전하다고 신경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뿔뿔해지는 이유는 밤사이 근막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이 리셋 운동이 그런 악순환을 막아줍니다.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남에서 환자 한 분을 치료했는데 68세 되신 이 여사님이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운전하면서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으셨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목의 움직임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4주 만에요.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다시는 운전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지금 당장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저한테가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내 움직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막에게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상을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모두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병원들에서 직접 목격한 임상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말을 거는 겁니다. 뻣뻣함이 바로 그 언어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아시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몸의 어느 부위가 가장 뻣뻣하신가요? 그리고 박 박사의 5분 1일 프로토콜을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지혜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뻣뻣함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